친구들과 한참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비로소 내뱉는 살 것 같다 라는 한숨. 남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1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까요? 혹시 스스로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혹은 멘탈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며 자책해오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그 자책을 완전히 멈추게 해드릴 아주 차가운 진실과 뜨거운 반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고사양이라서 벌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스마트폰으로 비유해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기본 앱만 깔려 있어서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초고화질 3D 게임과 정밀 분석 프로그램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셈이죠.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 속에 숨겨진 의도, 그 공간의 공기 흐름까지 여러분의 뇌는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킹합니다. 남들이 1차선 도로로 설렁설렁 갈 때 여러분의 뇌는 10차선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 난 왜 이럴까? 라고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 안의 슈퍼컴퓨터가 지금 역대급 성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지능이 그만큼 정밀하게 세상을 읽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민한 고사양 뇌를 무기로 바꾸는 법은 무엇일까요? 단 5초 만에 기빨림을 멈추고 뇌를 평온하게 만드는 비밀. 그 열쇠는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비상 버튼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피곤하게 설계된 걸까요? 그 답은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감정의 레이더, 즉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구조를 아주 살짝만 들여다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왜 친구들과 1시간만 놀아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외향인의 뇌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오, 재밌겠다 하고 아주 짧은 경로를 거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에너지를 얻고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말을 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내향인의 뇌는 조금 다릅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마치 정밀 지도를 그리듯이 아주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칩니다. 친구가 안녕 하고 인사 한마디를 건네도 외향인의 뇌는 단순히 인사로 받지 않습니다. 저 친구 목소리가 왜 낮아졌지? 내가 어제 보낸 문자에 기분이 나빴나? 지금 표정은 어떤 의미지? 라며 뇌 속 깊은 곳까지 정보를 끌고 들어가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김경로, 런그램 패스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뇌 속 레이더가 너무 유능해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보상물질에 대한 민감도예요. 외향인은 도파민이라는 자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하거나 파티에 가는 걸 좋아하죠. 반면 내향인은 도파민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옹달샘 정도의 자극만 있어도 충분해요. 혼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와, 충분히 즐겁다 라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극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우리 뇌는 금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컵에 물이 이미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빨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 뇌가 남들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해서 피곤했던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드시죠? 여러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가 잠시 휴식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가 빨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학교 끝난 시간 멀었는데, 아직 회식 안 끝났는데, 이럴 때 우리 뇌를 순식간에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버튼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그 비상 버튼의 정체는 바로 5초 시선 고정 기술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딱 1%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제발 누가 나한테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싶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뇌의 과부하를 즉시 멈춰주는 일종의 강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에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건 아주 무서운 필살기입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선 주변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으세요. 벽지에 있는 문이어도 좋고 책상에 작은 흠집이어도 좋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제 그 점을 5초 동안만 아주 멍하게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면서 동시에 턱의 힘을 툭 빼보세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게 입을 살짝 벌리고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하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거울로 보면 좀 웃기겠지만 이 표정이 바로 우리 뇌를 살리는 현자의 표정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뇌 속의 열혈 탐지기인 편도체는 우리가 긴장하면 자동으로 눈을 바쁘게 움직이고 턱에 힘을 빡 주게 만듭니다. 적은 어디 있지? 나 지금 위험한가? 하고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강제로 시선을 고정하고 턱을 늘어뜨리면 탐지기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호랑이가 앞에 있으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아, 지금은 안전하구나. 뇌가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5초의 짧은 행동만으로도 뇌에 흐르던 도파민의 홍수가 멈추고 과열됐던 슈퍼컴퓨터의 냉각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보니 어떤가요? 방금 전보다 주변 소음이 조금 멀게 느껴지고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내향인들이 세상이라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해도 좋고 수업 시간에 잠깐 창밖을 보며 해도 좋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당신은 뇌의 전원을 잠시 끄고 초고속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긴급 처방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는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 내향인의 이 강력한 뇌를 사용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만의 충전소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배운 5초 시선 고정 기술이 불을 끄는 소화기였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아예 불이 나지 않도록 뇌의 체질을 바꾸는 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주말에 친구들 부름을 거절하고 집에 누워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왠지 찜찜하지 않으셨나요? 나 이렇게 사회생활 안 해도 되나? 나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말이죠. 오늘 저는 그 불안감을 완전히 지워드리겠습니다. 내향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친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의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적극적인 충전 시간입니다. 그건 여러분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충전기에 꽂아두는 업그레이드 시간인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매년 2번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는 외딴 별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름하여 생각 주간 Think Week이죠. 그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산더미 같은 책을 읽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 그가 나도 인맥 쌓으러 파티에 가야 하는데 라며 밖으로 나돌았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의 현명한 지휘관인 전전두피질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내향인의 뇌는 조용할 때 비로소 깊은 몰입, 딥워크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남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얕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다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략적 충전이라고 부르세요.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충전소를 만드세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뇌의 OS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지금 친구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키우는 중이야. 라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작가, 예술가, 과학자들 중에는 내향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성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그 무서운 집중력에 어떻게 쓰는지 알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뇌를 진정시키는 법도 알았고 에너지를 채우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뇌를 충전해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난 남들보다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면 에너지는 금방 새어나가 버리거든요. 이 에너지 도둑을 잡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마지막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을까? 아마 여러분은 학교에서 발표 잘하는 친구, 어디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하게 빛나는 전등도 필요하지만 밤하늘을 조용히 지키는 은은한 별빛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요. 시끄러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밝게 빛나야 해, 더 크게 말해야 해 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과 깊은 위로는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인맥을 쌓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방 안에서 세상을 바꿀 공식을 만들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그들의 아픔을 관찰하며 치유의 글을 썼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같은 내향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나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안의 슈퍼컴퓨터가 지금 정밀하게 세상을 읽어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나만의 속도로 깊어지는 중이야. 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섬세함과 고요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따뜻한 공감 능력이고 복잡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이 시끄러운 세상에 꼭 필요한 고요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뇌과학적 원리와 5초의 기술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성격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자신을 긍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떨지 않고 세상을 향해 놀라운 잠재력을 뿜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멋지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내향적이라서 더 잘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고요한 반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힘을 함께 키워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